여보, 우리 파트너를 바꿔서 하는 모임에 나가보지 않을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파트너를 바꾼다는 게 설마 그런 뜻일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봤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부끼리 파트너를 바꿔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신사적이고 완벽했던 남편이 하는 말인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순진했다기보다는 너무 안일했던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명문대 출신의 전업주부로 저를 공주님처럼 키워주셨어요. 피아노, 발레, 영어 과외.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셨고 저 역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고 졸업 후에는 적당한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 정년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7이 되던 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시작된 게 선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선을 본다는 게.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니 연애로 만난 사람들도 결국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조건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유학파 출신의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조건도 마음에 들었고요. 안녕하세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차분하고 신사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를 배려해 주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질문도 적당히 하고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이런 젠틀한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더라고요. 완벽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좋은 곳으로 데이트 코스를 잡아주고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더라고요. 혹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서로가 잘 맞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좀 벽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회사 일도 안정적이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연애를 질질 끌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조건이 맞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참 괜찮은 청년이구나.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버지께서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릴 것 같구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다 만족해 하시니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었어요. 지훈 씨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네,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 반년의 만남 끝에 우리는 약혼을 했고 그로부터 석 달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혼수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 허니문 계획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놨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완벽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구나. 시혼여행도 좋았습니다. 지훈 씨는 여행 내내 저를 잘 챙겨줬고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어줬어요.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시혼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 씨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 당신이 해주는 거라면 뭐든지. 그럼 파스타 어때요? 좋지. 고마워.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로맨틱하지도 특별히 문제가 있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시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지훈 씨의 조금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고 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마워. 참, 요즘은 여자들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준다더라. 사생활이요? 응, 뭐,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우리도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지내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자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드라마 보다가 다른 남자 배우 보고 설레거나 그런 적 없어? 엥, 갑자기 그게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나도 가끔 예쁜 여자 보면 눈길이 가더라고. 물론 바람 피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살면 어떨까 해서. 이런 대화들이 자꾸 나오니까 저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요즘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 조건이 맞아서 만난 거고. 그러다 보니 혹시 앞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해주면 더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지훈 씨가 워낙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결혼 제도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제안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 같은 거였던 거죠. 정신 나갔어요? 제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큰 소리로 남편에게 화를 낸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파트너를 바꾼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진정하라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당황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지훈 씨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앉으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어.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제안하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했다고요? 이런 말을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보, 나는 변하지 않았어. 다만 좀 더 솔직해진 거지. 지훈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솔직해졌다고요? 이게 솔직함이에요? 이건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여보, 일단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그런 다음에 화를 내도 늦지 않아. 싫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이, 그 신사적이고 완벽해 보였던 남편이 정말로 그런 제안을 한 거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문 너머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와서 대화하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라고요? 뭘 오해했다는 거죠? 여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요즘 많은 부부들이 하고 있는 거야. 많은 부부들이 한다고요? 정말인가요? 문 열고 나와. 제대로 설명해 줄게.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훈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앉아. 여보, 이번에는 저도 앉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우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오해부터 풀고 싶어. 지훈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우고 싶다거나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라면 당신한테 말하지도 않고 몰래 했겠지. 그럼 뭐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야. 서로 동의하에 공개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거라고. 건전하게라고요? 이게 건전하다고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사실이긴 했거든요.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지. 서로에 대한 호감은 있었지만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어. 그래도 그런 거랑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 우리는 이미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믿고. 이건 변하지 않아. 다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는 거지. 다양한 경험이요? 응. 마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처럼.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골프를 배운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야. 테니스나 골프랑 비교하다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같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삶의 폭을 넓히는 거야. 지훈 씨는 정말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안전해.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저는 바람 필 생각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 서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하자는 거야. 솔직하고 투명하게라. 말은 그럴듯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보, 솔직히 말해서 궁금하지 않아? 다른 사람과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진짜로? 지훈 씨가 의미심장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사람인데 호기심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돼?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도 그런 상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건 순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었는데 봐, 있잖아. 그런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쁜 게 아니라고. 지훈 씨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야. 그런 호기심을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 물론 서로를 존중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 더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더 성숙한 부부라. 정말 그럴까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만약 내가 당신을 대충 생각했다면 그냥 몰래 바람을 폈겠지. 그 말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정말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건가? 그거 말이야. 이건 강요가 아니야. 당신이 정말 싫다면 안 해도 돼. 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 생활이 지루해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지루한 결혼 생활. 정말 우리 결혼 생활이 지루한가요? 여보, 한 번만 생각해봐. 정말 한 번만.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이걸 원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나는 조건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걸까? 나와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만족을 찾으려는 건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싶어서요.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보수적으로 자라온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 말처럼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버리면 어쩌지? 아니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빠져버리면? 불안한 생각들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고민했습니다. 지훈 씨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 해보는 건 어떨까? 그냥 어떤 건지 구경이라도 해보는 거지 뭐.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논리적인 설득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지훈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번에 한 얘기 말인데요. 응, 지훈 씨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로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생각보다 많아. 나도 회사 선배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야. 회사 선배요? 그럼 지훈 씨 주변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평범한 부부들, 의사, 변호사, 회사원. 다들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교육받은 사람들이라. 왠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나름의 룰이 있어. 서로 존중하고, 안전하게 하고. 룰이요? 응.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만남은 그날 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요는 절대 없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냥 나오면 돼. 정말로요? 정말이야.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 구경만 하고 와. 분위기 파악하고. 구경만 한다. 그럼 저도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건 그냥 새로운 경험일 뿐이야. 사랑한다고 하네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훈 씨가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당신이 정말 싫다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판단할 수 있잖아. 한 번은 가보라. 그냥 구경만이라도. 언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냐고 물어봤다는 건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번 주말에 모임이 있어. 하지만 급할 건 없어. 당신이 준비됐을 때 이번 주말에 가봐요. 정말 지훈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뭔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정말 구경만 할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해요. 물론이지. 그걸로도 충분해.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한 번만 구경만 하고 와서 지훈 씨한테 이런 건 우리랑 안 맞다고 말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뭔가가 있는 걸까?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평생 정해진 길만 걸어왔던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일탈이었어요. 그 토요일 저녁,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평범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결국 무난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좀 더 신경 써서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준비됐어? 지훈 씨가 넥타이를 매며 물어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죠? 뭐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죠? 지훈 씨가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 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더 교양 있고 신중한 사람들일걸. 차 안에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여보, 그런데 혹시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만나더라도 서로 비밀을 지키는 게 기본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오늘은 정말 구경만 하고 오는 거야. 도착한 곳은 외곽에 있는 조용한 펜션이었어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은밀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응. 개인적으로 빌린 펜션이야. 여러 개 방이 있어서 이런 모임하기에 좋거든. 주차장에서 내려서 보니 꽤 고급스러운 펜션이었어요.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해서 완전히 프라이빗한 느낌이었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파티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어요. 조명도 은은하게 해놓고 음악도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복도 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평범한 모임 같았어요. 어서 와요. 한 남자분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네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주최하는 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훈 씨가 악수를 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와인 한 잔 하시겠어요? 오늘은 편하게 대화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와인을 받아 들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차려입은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라 긴장되시죠? 옆에서 한 여자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분이었어요. 네, 좀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좋은 분들이고 오래 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나? 처음에는 저희도 구경만 하고 갔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소개도 하고 취미 얘기도 하고 정말 평범한 모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대화도 좀 더 친밀해지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호스트가 말했습니다. 룰은 간단해요.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마음에 맞는 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강요는 절대 없고요. 저는 지훈 씨를 쳐다봤어요. 지훈 씨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여자분이 지훈 씨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멀뚱히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뒤돌아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네, 그래요. 아, 그럼 많이 낯설겠네요. 저는 강민우라고 해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네. 아내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저만 어색해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꾸 설득해서. 아, 그럼 우리 처지와 비슷하네요. 강민우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강민우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혹시 뭐 드실 거 있으세요? 와인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떨리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는 당당한 척했지만 사실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떻게 이런 걸 제안하신 거예요? 아내가 워낙 개방적인 성격이라서요. 외국 드라마 보다가 이런 거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했죠. 그런데 오게 되신 거예요?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가보자, 경험이라도 해보자 해서 부부가 함께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강민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지은 씨처럼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여전히 수진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런 자리가 어떤지.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말 처음이라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더 자연스럽고 사람들도 다 평범한 분들이고요. 강민우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 이런 게 제 성격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한 번쯤은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거부하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해야겠다 싶었어요. 와,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어요. 지훈 씨와는 정말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민우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처음이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지훈 씨 같으면 내가 옳다고 우기기 바빴을 텐데 이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쪽에서 지훈 씨와 수진 씨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잡고 방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짝을 이뤄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진짜로 가버렸네? 정말로? 아무 말도 없이. 동시에 화가 났어요. 저를 혼자 두고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여자와 가다니. 괜찮으세요? 강민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표정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만 바보처럼 서 있을 순 없잖아요. 저희도 들어가요. 제가 갑자기 강민우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갑자기. 강민우 씨가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그를 이끌고 조용한 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화가 나고 서러우면서도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저희 아내도 방금 다른 분과 갔어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강민우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지만 저는 지금 그런 위로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질투가 나면서도 안 나면서 그래요. 복잡한 감정이네요.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태연하게 다른 여자와 가버렸는데 저만 바보처럼 서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강민우 씨의 팔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들어가요. 우리도. 잠깐. 너무 급하게. 하지만 저는 이미 그를 이끌고 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민우 씨가 당황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강민우 씨와 함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제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우 씨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먼저 생각해 줬어요. 제가 괜찮은지 불편하진 않은지 마치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 세심하게 배려해주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흑백의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무지개를 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럽게 시작되더니 점점 거센 파도가 되어 온몸을 휩쓸었다가 다시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기를 반복했어요. 때로는 태풍 속 번개처럼 격정적으로 짜릿했다가 때로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기도 했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아찔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의 전율과 흥분,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의 안도감과 행복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모두 깨어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처럼 눈부시고 화려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면서도 동시에 깊은 바다 속처럼 고요하고 평안했어요.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열정과 시원한 폭포수처럼 상쾌한 쾌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으면서도
더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온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짜릿하면서도 달콤한 황홀감이었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바다에 몸을 맡긴 것 같기도 하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영원히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지훈 씨와는 정말 달랐어요. 지훈 씨는 항상 그냥 운동하듯이 거칠고 기계적으로만 했거든요. 제 기분이나 감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로요. 그런 시간들은 그냥 의무를 다하는 느낌이었는데 마치 물 없는 사막을 걷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강민우 씨와 함께한 그 순간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갈증에 시달리던 제게 단비가 내린 것처럼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이 스며든 것처럼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어요. 너무 민망하고 어색해서 각자 옷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지훈 씨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땠어? 지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나름 괜찮았어. 지훈 씨는 만족스러운 것 같았어요.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서로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각자 씻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지훈 씨와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지훈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어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강민우 씨의 부드러운 손길, 배려심 있는 행동들, 따뜻한 눈빛.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지훈 씨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훈 씨는 늘 그냥 의무처럼 운동하듯이 거칠게만 했는데 강민우 씨는 저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그 사람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희 첫 번째 모임은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훈 씨 아침 준비해주고 집안일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강민우 씨의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황홀한 감정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자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 친구와 대화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지훈 씨가 옆에 누워있는데 저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니 죄책감이 들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보, 다음 모임이 또 있는데 어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훈 씨가 말했어요. 또 있어요? 응. 이번 주말에 어때? 같이 갈래?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었어요. 강민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가볼게요. 그래? 좋네.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느껴질 거야. 그렇게 두 번째 모임에 갔어요. 같은 펜션이었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강민우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봤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말을 걸어와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왔어요. 지훈 씨는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김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왜 안 올까? 혹시 다시는 안 오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세 번째 모임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가봤지만 강민우 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냥 구석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다가 집에 왔어요. 그 이후로는 지훈 씨가 또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어차피 그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재미없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쉬자. 언제든 가고 싶으면 말해.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점점 더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자꾸만 강민우 씨 생각이 나면서 일상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었고 가끔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기도 했어요. 너 요즘 왜 그래? 뭔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친구 미영이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런가? 별일 없어. 거짓말. 나랑 몇 년 친군데 모르겠어. 계속 멍하니 있잖아. 혹시 지훈 씨랑 뭔 일 있어? 아니야, 지훈 씨랑은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괜찮아서 문제였달까요. 지훈 씨는 여전히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야? 나 걱정돼서 그래. 미영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사실 남편이랑 그런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가 자꾸 생각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괜찮아. 그냥 요즘 좀 무기력해서 그런 것 같아. 무기력? 왜? 매일매일이 너무 똑같아서 지훈 씨 출근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해주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어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특히 강민우 씨를 만난 후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게 어때? 취미 활동이나 운동이나. 운동. 응, 요즘 헬스장 가는 사람 많잖아. 몸매도 관리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어때? 헬스장.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운동을 해서 이 답답한 기분을 털어내보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한번 알아볼게. 그래, 나도 같이 할까? 혼자 하면 작심삼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나 혼자 해볼게. 나중에 괜찮으면 같이 하자.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동네 헬스장들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우면서 시설이 괜찮은 곳을 찾아보니 몇 군데가 눈에 들어왔어요. 운동을 해서 몸도 관리하고 생각도 정리해보자. 정말 순수하게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게 되니까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도 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헬스장 등록을 했어요. 처음이시죠? 운동 경험은 어떻게 되세요? 트레이너가 물어봤어요. 네, 완전 초보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기구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러닝머신, 사이클, 기본적인 웨이트 기구들.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첫날은 너무 무리하지 않으려고 가볍게만 했어요. 당연하지. 운동이 이렇게 개운한 거였구나. 그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미영이 말이 맞았네요. 몸을 움직이니까 머릿속도 좀 더 깔끔해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 다녀야겠다. 그 다음 날도 갔어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운동하는 재미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로 향하는데 앞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강림우 씨와 마주치고 말았어요. 둘 다 한순간 멈춰섰어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강민우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서로 민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잘 지내셨죠? 네, 그럭저럭요. 민우 씨는요? 저도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민망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동네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화제를 돌렸어요. 아, 네. 이번에 이 근처에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아예 이사를 왔어요. 병원을 개원하셨다고요? 네, 내과 개원이에요. 오랫동안 큰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강림우 씨가 의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에는 서로 직업 얘기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축하드려요. 큰 결정을 하셨네요. 감사해요. 사실 좀 떨리긴 해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서요. 그러게요. 적응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운동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정도?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묘한 우연이었어요. 서로 새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겉으로는 어색해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반가웠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분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마치 꿈 같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몇 주 동안 얼마나 그분을 생각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에서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런 마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정말로.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강민우 씨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았어요. 어색해하면서도 뭔가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혹시 저처럼 저를 생각했던 걸까요? 정말 만났네. 정말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시작일까요? 그날 이후로 헬스장에서 강민우 씨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운동 잘 되세요?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민우 씨는요? 저도 적응하고 있어요. 병원 일이 바쁘긴 하지만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운동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운동하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요. 강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사실 저도 더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민우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병원 개원하시느라 힘드시죠?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직원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보람은 있어요.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무서우면서도 설레죠.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강민우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어떠세요? 새로운 동네 적응하시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내는 강민우 씨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아내는 여전히 그런 모임들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싶어서요. 왜 안 나가세요? 제 성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날 당신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이 너무 특별해서 다른 분들과는 그런 걸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분도 그날 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계속하자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안 나가고 있어요. 정말요? 강민우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희망적인 빛이 스며들었달까요. 네, 그냥 제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지금 강민우 씨가 없는 그 모임들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운동 후에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도 같이 어떠세요? 어느 날 강민우 씨가 제안했어요. 저녁이요? 네, 맛있는 식당을 알거든요. 물론 프랑스 오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 첫 번째 진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강민우 씨와 둘이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강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뭐든 괜찮아요.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글쎄요.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요? 진짜 마음을 나누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생활을 함께하는 정도? 강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와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서로 바쁘기도 하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런데도 결혼 생활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저는 원래 꿈이 많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떤 꿈들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었고, 뭔가 의미 있는 일도 해보고 싶었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평범한 주부가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인생은 길어요. 강민우 씨의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지훈 씨는 제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매일 헬스장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늘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고민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요.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어떤 기분이요? 설레는 기분이요.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한 적이 없었어요. 강민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당신 생각만 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지금까지 제가 느껴본 감정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지훈 씨와는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고 편안한 동반자 정도의 감정이었다면 강민우 씨에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우 씨, 네. 저 이상한 건 아니죠? 뭐가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사랑에 빠지고 있다니. 하지만 후회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생 정해진 길만 걸어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강민우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제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랬어요. 강민우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솔직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맞춰가야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요. 결혼한 몸인데 언젠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강민우 씨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게 옳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같은 마음이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봐요. 강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숨어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과연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훈 씨는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민우 씨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 행복한 시간들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어요. 강민우 씨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우리 둘 다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서로의 마음은 확실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지훈 씨가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네, 왜요? 회사 동료들이랑 술자리가 있는데 아내들도 같이 오라고 해서. 어때? 아, 네. 좋아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더라고. 지훈 씨,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도 올해만 벌써 3명이나 이혼했어. 왜들 그러는 거야? 글쎄, 다 이유가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성격 차이, 어떤 사람은 외도. 외도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외도는 정말 용서할 수 없지.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 나는 만약 우리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지훈 씨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지훈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는데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만약 지훈 씨가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지훈 씨는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베란다로 나왔어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민우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역시 강민우 씨는 제 상태를 금방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오늘 남편 회사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이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남편이 외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는데 이대로 계속 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강민우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와는 달리 정말 정직한 분이시구나 싶었어요. 저는 무서워요. 무엇이요? 모든 걸 잃게 될까 봐요. 남편도, 지금의 안정된 생활도. 하지만 지금 진짜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강민우 씨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했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 둘 다 지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짓된 삶이요? 네. 정작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면서 의무감으로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강민우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강민우 씨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니.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강민우 씨를 만나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한 거예요. 민우 씨, 저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이요?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강민우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우 씨와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 확신이 서요. 민우 씨가 제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강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각자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숨어서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후련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이제 지훈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지훈 씨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지훈 씨가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지훈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TV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뭐라고? 지훈 씨가 천천히 일어서며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네, 누구? 그건. 누구냐고? 지훈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헬스장에서 만난 분이에요. 헬스장에서?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지훈 씨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미친! 정말 미쳤구나.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지금 당장. 지훈 씨의 눈이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 이름, 나이, 하는 일 전부 다. 왜 그런 걸 알아야 해요? 왜? 내 아내를 빼앗아간 놈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때 깨달았어요. 지훈 씨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말이에요. 강민우라는 분이에요. 의사고. 의사? 나이는? 38살쯤. 지훈 씨가 비웃듯 웃었어요. 의사면 나보다 돈도 많이 벌겠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랑이라고? 사랑! 지훈 씨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진짜 사랑이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닥쳐! 지훈 씨가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처음으로! 그럼 나랑 한 결혼은 뭐야? 장난이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맞아서. 조건이 맞았어. 조건이? 지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조건으로 만났다고 치자. 하지만 결혼했잖아. 약속했잖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뭐?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니까 갈아탈 거야? 조건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 지훈 씨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내가 그 모임에 나간 이후로 이상해지더니 거기서 만난 거구나. 네. 그럼 그때부터 나를 속였다는 거네.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몇 달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지훈 씨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끝이야? 지훈 씨가 다시 일어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이혼하자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할 거고? 그럴 생각이에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지훈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네. 이혼은 안 돼. 절대로. 왜요? 왜?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지훈 씨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나는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왜 그러세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왜 계속. 사랑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이미 결혼했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지만은 없어. 나는 이혼 안 해.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경고할 거야.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다고? 나는 내 법적인 남편이야.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어요. 지훈 씨와 계속 싸웠지만 지훈 씨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 인생에 5점을 남길 수는 없어. 우리 가문에 이혼이라는 5점을 남길 수도 없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포기해. 그리고 원래대로 살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 나는 이혼 안 해줄 테니까. 다음 날 강민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최악이에요. 남편이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민우 씨한테도 경고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포기할 거예요? 강민우 씨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절대 포기 안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강민우 씨를 만났어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사실 아내도 저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계속 나갔던 거고, 그럼 이혼에 동의하신 거예요? 네.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왜 지훈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적인 방법을 알아봐야죠.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가능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정말로 끝까지 버텼어요. 조정에 나와서도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다. 부부는 노력해서 화합해야 한다. 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훈 씨가 강민우 씨의 병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우 씨가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뭐요?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들을. 전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1년 반 만에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어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강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드디어.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행복해요. 시혼여행지에서 강민우 씨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정말이었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대 용기를 내길 잘했어요. 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강민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때로는 정해진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상처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했던 그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명을 잡을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